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AP 마이크로 앤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기종 선생님입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매크로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기로 할 텐데요. 예, 선생님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AP 5점은 물론이거니와 또 경제학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AP 시험은 뭐고 좀 이런 좀 전략적인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간단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져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왜 내가 AP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매크로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쵸? 물론 내가 학교에서 수강을 했으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입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AP 마이크로 매크로는 굉장히 어때요? 그 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 AP 마이크로 매크로는 굉장히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AP가 어때? 5, 4, 3, 2, 1 이런 점수 체계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과목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AP 칼큘러스 AB나 BC는 사실 제일 쉬운 과목이죠. 선생님도 이 과목 가르치긴 합니다만 이건 보세요. 24%, 뭐 48%, 뭐 14%, 스탯 뭐 14% 요러네요. 사이콜로지 18, 그죠? 근데 마이크로 매크로 14, 15예요. 사실 5점 받는 비율이 이게 작년도 문제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그 2011년에 우리가 2013년서부터 2012, 13년서부터 AP가 많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 바뀌기 전과 후를 좀 선생님이 비교해낸 표를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어때?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낮아졌죠, 옛날보다. 바이올로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뭐 이렇게 어려운데 이 AP 마이크로 매크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때? 5점을 굉장히 잘 줘. 그쵸?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4점도 어때? 4점까지도 굉장히 높죠. 28%, 22%니까 거의 대부분의 40% 이상 학생들이 어때? 거의 4점 이상을 가져가는 과목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큼만 노력해도 다 4점 받으실 수 있고요. 조금만 노력해도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AP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딴 과목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좀 쉬운 과목입니다. 평균 점수가 높은 과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 유리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좀 전략적으로 특히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 게 많아, 학교에서. 그치? 근데 이 마이크로 매크로가 딱 끼면 어때? 할 것도 별로 없으면서 점수를 잘 주는 과목이다. 그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과목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두 과목을 동시에.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AP 바이올로지 한 과목 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AP 케미스트리 굉장히 힘듭니다. US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을 했는데 6.4%, 뭐 7.7%, 뭐 11%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치? 근데 얘는 뭐냐면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두 과목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이크로랑 매크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관계를요. 사실은 두 과목은 다른 과목이에요. 같은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어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른 점이 좀 많죠. 근데 이거를 또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어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한 그 몇 문제 중에 한 60문제 중에 뭐 한 4개 정도는, 4, 5개 정도는 같은 토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커먼. 전체 이코노믹스라는 컨셉. 그 부분에서는 이 컨셉이 겹쳐요, 여러분. 그죠? 뿐만 아니라 다른 컨셉일지라고 할지라도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우리가 접근하는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거의 어떻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꼭 동시에 하길 권해요, 선생님은. 왜 그러냐?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바쁜데, 그치? 이 두 과목을 동시에 끝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그쵸?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입시가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AP가 굉장히 어때요? 이슈예요, 이슈. 전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과목이 탁 들어가면 어때?
이름까지 길어서 뭔가 있어 보여.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좋고요. 자,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여러 과목들을 가르쳐요. 뭐 예를 들면 스탯도 가르치고요. 또 칼큘러스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AP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어떠냐면은 이 두 과목 합해봐야 칼큘러스만도 못해. 스탯만도 못하고요. 그죠? 특히나 뭐 히스토리나 뭐 과학 과목들 같은 경우랑 비교해보면 어떨까? 아주 굉장히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서점을 딱 가보시면 AP 책들이 북스토어에 쫙 나열돼 있잖아. 근데 바이올로지, 뭐 스터티스틱 이런 거는 이렇게 되게 두꺼운데 AP는 두 개 합해봐야 어때? 반밖에 안 돼. 거의. 그죠? 그리고 사실은 뭐 마이크로 매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그냥 인트로덕션 수준이에요. 사실 정말 여러분 마이크로 매크로 대학에서 하는 레벨로 공부를 딱 여러분 문제를 내잖아? 그럼 정말 5점 받을 사람 5%도 없습니다. 3%도 안 나와. 근데 뭐냐면은 범위가 어렵기 때문에 이코노믹스란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어때? 굉장히 아주 꼭 알아야 될 컨셉 위주로 내기 때문에요. 양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두 과목 합해봐야 딴 거 한 과목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코노믹스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스스로 독학해서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여기서 학교 수업을 안 들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코노믹스 책,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책을 많이 이용할 건데요. 그 책을 그냥 혼자 이렇게 쓱 볼 수 있었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럼 선생님 강의를 충분히 혼자 독학도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쵸? 굉장히 양이 적다.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점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어쨌든 양도 적고 두 과목이고, 그쵸? 또 점수도 잘 주고, 아주 우리한테는 어때? 여러분 요새 하는 말로 아주 꿀이죠, 꿀. 그쵸? 이 꿀 과목인데, 뭐냐면 점수 체계는 5, 4, 3, 1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한 15%, 14에서 15%가 5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추가적으로 22에서 28% 정도가 4점을 받죠. 3점 이하는 우리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점수니까 요거는 뭐야? 우리 생각 안 한다. 그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4점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대부분 다 5점이고 3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선생님 강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거는 그런 학생 한 명도 없었고요. 대부분 85% 이상이 다 5점을 받고 간혹가다 4점을 받는 학생들이 나왔었어요. 그죠? 매우 안타깝죠.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는 무조건 5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테스트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은 70분 동안에 60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멀티플 A, B, C, D, E 중에 하나 고르는 거 60문제를 푸셔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70문제를 60문제를 어떻게 70분 동안에 다 푸나요? 한 문제는 1분밖에 안 되네요. 이건 굉장히 시간이 이슈인 시험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은 문제가 탁 읽어보면 답이 틱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걸 딱 집어내시면은 사실 1분도 굉장히 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절대 시간, 타임 프레셔가 많지 않은 시험 중에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주관식은 우리가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세 문제가 나오는데 60분 동안에 풀게 됩니다. 60분. 이거 못하네요. 60분이죠? 예. 아워가 아니라, 그죠? 60분 동안에 우리가 풀게 된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60분 동안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합해서 한 2시간 정도 좀 넘게 시험 보는데 굉장히 어떻다? 쉬운 시험이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굉장히 제너러스하다. 좋습니다. 자, 시험의 특징은 선생님이 한마디로 표현할게. 뭐냐면은 아직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어떤 게 시험에 나온다, 뭐가 뭐 잘 나온다, 뭐 마켓이 몇 퍼센트 나온다, 뭐 이코노믹 컨셉이 몇 퍼센트다, 디맨드 앤 서플라이가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지? 그런 거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쫙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은 선생님이 모든 문제에다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런 문제가 하나 띡 나왔다 그러면 뭐냐면 이 문제는 뭔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줍니다. 이 문제는 뭐 예를 들면은 PED랑 revenue maximization에 대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줄 텐데, 그래서 어느 토픽이 나오는지는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하면 알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뭐 강의 뭐
들어보시면은 처음에 인트로덕션 할 때 알지도 못한 얘기인데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이런 거 나와봐야,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나올 건지는 앞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줄 거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이 AP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리핏, 또 리핏, 그리고 또 리핏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MCQ,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있죠? 매년 리핏됩니다. 똑같은 문제.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한 경제학에서 중요한 컨셉이란 건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제나 똑같은 문제가 MCQ에서 리핏이 된다. 그쵸? 이 60문제 나오잖아. 이 60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또 60문제 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핏된다. 이해되시죠? FRQ도 어떨까? FRQ도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똑같아. 그죠? 아마 예를 들면 매크로 지난 10년치 문제를 우리가 같이 FRQ를 풀어볼 텐데 매크로 1번은 언제나 ADAS 모델 아니면은 필립스 커브 이거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 반드시 그 문제예요. 그쵸? 2번, 3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그쵸?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문제는 거의 100%보다 마켓 스트럭처 문제다. 이해되시지? 리핏 된단 말이야. 요 마지막 리핏, 세 번째 리핏의 의미는 뭐냐면은 MCQ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FRQ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MCQ에서 내가 문제를 쭉 보고 문제 혹은 ABCD에 있는 정답이 여러분이 FRQ에서 쓰셔야 되는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이 FRQ를 할 때는 MCQ에서 내가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리핏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험 굉장히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지. 매년 똑같고 MCQ도 FRQ도 또 FRQ와 MCQ에서 어때? 나오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리핏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앞으로 3세트의 MCQ를 풀 거예요. 3세트의 MCQ. 그 다음에 10세트 FRQ. 지난 한 2008년서부터 14년까지 나왔던 모든 FRQ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다 한 문제도 안 빼놓고 다 풀어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럼 반복되면 한 번만 놓고 돌려보면 되지 않나요? 아니지. 뭐냐면은 반복이 되지만 조금씩 다른 컨셉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이 모노폴리가 나왔다 그래도 물어보는 맥락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10세트 정도 배정을 해놨습니다. MCQ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년 정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180문제를 우리가 풀 거지. 180문제 풀어보시면 거의 모든 유형이 다 어때? 거의 다 잡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3세트를 선생님이 3세트와 10세트를 같이 풀면서 이 계속해서 리핏 되는 이놈을 완전히 반복해서 공부해서 잡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머리가 좋지를 못해서 한 번 알려주면 잘 몰라. 그치? 그래서 계속해서 2번 들려줘야 되고 3번 물어봐야 되고 그랬었어.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 이 구조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저보다 머리가 다 좋으시겠지만 시험이 반복되므로 우리도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반복이 많이 되는 놈대로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웨이트를 줘서 어때? 문제를 지금 구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요 3세트와 이거 10세트 정도 풀어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모든 케이스들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까 이거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자, 예를 들면 이게 MCQ 첫 번째 테스트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걸 푼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신 컨셉 있죠? 그쵸?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요거를 요렇게, 그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딱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이 자료들이 이미 다 아마 업로드 돼 있을 테니까 이거 다운로드 돼서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이 요 슬라이드를 강의할 때 여기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메모도 해 놓으시고 또 그쵸 미리 프린트아웃 하셔서요 문제 먼저 풀어 놓으시고 요거 같이 보시면서 강의 진행 같이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앞에 어디에 책을 찾아봐야 될지 내가 서머라이즈 해놓은 거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 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과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
이렇게 딱 정리해서 요 위에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요 선생님이 프레지로 만든 이 파일을 보시면 어떻다? 다른 책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아마 선생님하고 SAT, Math2C 들은 학생들은 이 방식이 좀 익숙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도메인이 나왔다 펑션에. 그럼 어때? 선생님 거기서도 딱 그렇게 설명했거든. 뭐냐면 도메인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것만 딱 알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PED와 뭐 레비뉴 맥시마이제이션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쏙쏙 입에 넣어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교재를 썼냐면은 요 맨큐 교수의 이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지금 저 Principles of Economics 요 책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나 뭐 이런 거는 좀 맨큐 책에서 많이 선생님이 이용을 했다는 거 미리 밝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FRQ가 있다 보니까 이 글 쓰는 게 조금 그 용어나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꼭 요 책을 꼭 선생님이 권합니다. 제일 쉽게 쓴 책이고요. 제일 뭐랄까요. 내용이 제일 문장도 평이하고 설명이 제일 깔끔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책을 선택을 했으니까 요 책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굳이 뭐 내가 필요 없다. 학교에서 쓰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책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 책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구하셔가지고 온라인 책으로 이렇게 부분 목차 보시고 필요한 부분 따서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푸는 그 세 세트와 10세트의 문제들은 다 칼리지 보드에서 릴리스된, 그죠?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기출 문제들이니까 실제 시험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똑같겠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경제학은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름다웠냐면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혀줘. 그러니까 사실 보셨지만 AP 시험 굉장히 쉽습니다. AP, 마이크로, 매크로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5점 받는 거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고요. 그죠? 당연한 거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AP 이코노믹스를 공부하는 거는 파지티브한 익스터널리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익스터널리티가 뭔지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교육을 받으면 그쵸? 교육을 받으면 어때?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야. 교육비라는 게, 튜이션이라는 게. 근데 또 반면에 약속도 잘 지키고 좋은 사회인이 커뮤니티 멤버로서 그쵸?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범죄율도 사회적으로 낮아지고 이웃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그쵸?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디셔널 베네핏이 있다. 이걸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하죠. 근데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도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요 마이크로를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예전까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던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거 이유 뭘 것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쵸? 이 개인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명확하게 그 행동의 그쵸? 그런 패턴 같은 거를 조금 좀 띠오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진다고나 해야 될까? 자, 그렇습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정부의 정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매크로를 공부하시면은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보실 때 어때? 내가 굉장히 이해도가 커져요. 사실 대부분의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다 경제학적인 이익이나 그쵸? 이 집단 간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거에 다 기반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믹스를 공부하시면 이런 사회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선생님이 오늘 이 프레지 화면을 이렇게 준비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야 그치? 근데 경제학을 공부함으로써 인해서 어때? 요 박스를 딱 뚫고 나와서 여러분 훨훨 점수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삶에 그 철학적인 깊이도 더해주고자 선생님이 그렇게 그 바램을 담아서 이렇게 프레지를 한번 화면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루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배경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다양한 방식의 이 프레젠테이션 그쵸? 도구를 또 활용해서 강의에 또 반영을 하려고 했으니까 선생님 강의 꼭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습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 강의 보기 전에 문제 꼭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끝난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는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2번, 3번 돌려서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꼭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모르는 바를 올려놓으시면 선생님이 적어도 24시간 안에 꼭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첫 인사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MCQ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MCQ, 마이크로 매크로 MCQ서부터 강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 첫 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